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례적으로 한 번도 얘기 드리지 않았던 스윙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뭐, 기존에는 제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중장기 투자 위주로만 좀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글을 좀 읽다 보니까 저는 제가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초보분들 치고는 시드가 굉장히 크다고 봤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시드에 관련된 글을 적으셔가지고 거기 이제 답글 적으신 거 제가 봤는데 생각보다 시드가 좀 적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만만치 않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고 좀 그렇게 다양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오늘은 스윙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적었던 글에 어떤 분이 탑픽이 뭔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댓글을 읽고서 제가 좀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이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 하면서 적었던 글들 가운데서 과연 그러면 지금까지 한 몇 퍼센트 정도나 이해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조금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대적 약자한테 더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 카페 취지 자체가 더 상대적으로 초보자 분들을 좀 끌어주기 위한 그런 커뮤니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조금 더 자세를 낮추고 좀 더 그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뻔한 얘기가 좀 나오더라도 같이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스윙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 보통 나눈다 그러면은 단타, 스윙, 그리고 뭐 장기 투자 이렇게 나누잖아요, 편의상. 그러면 제가 어떤 투자자분들한테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 기준입니다. 투자 자본이 1,000만 원 이하면요, 요렇게 움직이시는 게 좀 더 낫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다, 3천만 원 만약에 이상이다 하시면요, 무조건 이쪽으로 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일단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단타와 스윙을 통해서 그 시드를 한 요 정도로, 최소한 요 정도로 맞춘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장기 투자 형태로 교체하는 그런 식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이 저는 제 기준에서는 좀 괜찮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시드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향후에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좀 뒤로 가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들 알고 계시는 종목이니까요. 제가 삼성전자 지금 현재 한 8만원 정도 하죠. 그래서 편의상 8만원으로 자를게요. 그래서 자, 이제 이 삼성전자를 우리가 요리를 할 건데 어떤 형태로 요리를 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그래서 자, 기존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종목을 사는 거, 사고 파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을 고르는 거 있죠. 고르기. 그리고 세 번째가 시장 읽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는, 이게 잘 보이죠?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이 방향성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죠? 그래서 이게 순서입니다. 기본 순서.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셔야 되는 거는 어떻게 종목을 사고 파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종목을 어떻게 골라내는지, 기업을 어떻게 분석을 해서 찾아내는지, 그리고 마지막이 시장 읽기인데요. 매일같이 시황 막 적어 드렸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적어 드렸던 것 같은데 중요한가요?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만 도움이 많이 되셨어요? 도움이 많이 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당장 계좌에 돈이 불어나야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시황 같은 경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선물 매매 하실 거 아니면요, 시향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져가진 않습니다.
보통 한 10시에서 한 10시 반 정도까지 그 시장을 보면요. 수급을 대충 보면 그날 결과가 대충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시장에 돈이 많다 보니까 변동성을 좀 주긴 했어요. 막 그 장 후반에 크게 역전을 시킨다든지 크게 무너진다든지 하는 상황들이 좀 나왔는데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보통 지금 같은 경우 거래 대금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한 요 정도 시간대만 딱 봐도 대충 장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거에 대한 예측이 된다고 해서 당장 계좌에 뭐 큰 이득이 되셨나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됐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시향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향 같은 경우는 제가 제 기준에서 시향을 적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 이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서 시장을 읽는구나. 그냥 어떤 형태로 시장을 읽어 나가고 시장 에너지를 판단을 하는구나. 어느 타이밍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시장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예견을 하는구나 정도의 이제 딱 그 정도까지만 알려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 반복을. 그래서 한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뭐 깊숙하게 시장을 뭐 어떻게 해서 읽어서 내가 뭐 이 타이밍에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거는 별로 그렇게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딱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종목을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적어도 이것만 잘하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종목을 골라내는 거. 종목을 골라내는 것도 거의 한 50% 정도 중요한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을 고르냐에 따라서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시장을 읽는 건 요 두 가지 면에서 효율을 좀 높여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개념입니다. 딱 이제 그림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몇 개월 동안 8개월 내내 계속 붙잡고 있었던 이유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가장 안 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기본인데 제일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단기 투자 그리고 스윙 투자, 장기 투자에 대한 기본 개념이 안 잡혀 계셔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자꾸만 이걸 반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목 고르기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도 사실 잘 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제가 그냥 적어드리고 있잖아요. 어떤 종목이 좋습니다.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 요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반복이 되겠지만 한번 잘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머릿속에 요 공부하는 내용은 좀 담아두세요.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향후에 공부를 좀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또 말이 길어졌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스윙과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의 차이점 그리고 내가 가져가야 되는 그 가운데서의 전략 뭐 들어간 타이밍 같은 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종목을 그 사고 파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금 바로 설명을 드렸죠. 계좌예요, 계좌. 내 계좌가 다이나믹하게 변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삼성전자 8만 원이죠. 그래서 자 봅시다. 그 삼성전자가 이렇게 지나온 길이 있잖아요. 한 4만 원대까지 떨어졌었죠, 작년에. 그래서 4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뭐야 이베스트의 염 차장님 지금 차장님 맞나요? 그 염 차장님 되게 좋아하시죠? 그분이 이거 어떻게 보신다고 하셨나요, 혹시? 제가 그분 방송을 본 적은 없어서 제가 그냥 예측하건대 좋게 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언젠가는 10만 갈 겁니다라고 만약 말씀을 하셨다고 가정을 하고 갈게요.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삼성전자를 요리하는 단기 투자, 스윙 투자, 장기 투자의 세 가지 요령이 있잖아요. 그죠? 자,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요, 지금 2021년이죠. 2023년까지 반도체가 저희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죠. 자, 2023년까지 반도체는 좀 괜찮게 갈 거다라고 범위를 이렇게 잡아두시면 장기 투자인 거고요. 그리고 이거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이 재가동이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탄력을 주겠지. 그러면
그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올 만할 때쯤 2분기 한 말 정도 되면은 되지 않을까? 한 6월 말 정도까지는 적어도 잘 가지 않을까?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한 3개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잡는 게 스윙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오늘 8만 원이 내일 8만 1,000원까진 가지 않을까 하는 게 단타예요. 자, 개념은 잡히셨죠, 이제? 뭐 한 몇 년, 연단이죠. 1년에 3년, 그리고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그리고 하루. 요렇게 나뉩니다. 투자가. 기간에 따라서. 자,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으세요? 딱 보시기에. 간단하죠. 제일 힘들죠. 내일 얼마, 내일 8만 1,000원이 갈지 7만 9천원이 갈지 예측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죠? 요 구간이 좁아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요 구간이 좁아지면은 사실상 어떤 뭐 그 근거가 되는 지표들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움직일까요? 아니죠. 그냥 수급입니다, 수급. 그 당일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단타 같은 경우는. 근데 수급을 예측하실 수 있어요? 수급을 예측한다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예측하죠? 뭐 증권가랑 다 연결되어 계시나요? 증권가랑 연결돼 있어도 이거는 못 하는데 안 됩니다. 지금 그 기간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그래서 그 기간에서 하나가 수틀려 가지고 물량 가운데서 뭐 한 0.5%만 던져버려도 훅 밀릴 수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한 기관이 마음먹고 던지면 그날 당일로 그냥 5% 정도는 쉽게 뺍니다. 근데 이거를 맞추시겠다고요? 어떻게 맞추죠? 이것도 봐야 되고 외국인, 정보가 더 드러나지 않는 외국인의 수급까지 어떻게 보실 거죠? 거기에다가 그 응집력이 그 음직을 할 수가 없는 개개인의 이 개개인의 저마다의 사연들을 하나로 묶어서 내일 수급을 예측하실 수 있나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단타라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렵습니다. 맞출 확률도 가장 적고요.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고 여쭤보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쉽게 가려면 길게 모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내가 원하는 만약에 뭐 목표가가 그 10만 원이라고 할게요. 삼성전자가 10만 원이다 목표가가. 그러면 하루짜리 내일 혹은 3개월 안에 하루짜리 3개월 그 다음에 1년에서 한 뭐 3년까지 이 안에만 가면 된다라고 한다면 제일 쉽잖아요. 그냥 딱 봤을 때 그죠? 굳이 10만 원까지 가진 않더라도 가는 기간 동안에 뭐 한 8만 5천 원이든 9만 원이든 어느 그 1년에서 3년이란 시간 안에만 도달하면 되는 거잖아요. 훨씬 더 여유로워지죠. 그죠? 그 여유로워진다는 것도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사는 행위 자체도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간이 늘어나면. 1년에서 3년이라는 시간 내에만 사면 되는 거잖아요. 언제? 그것도 아까 오전장에 글 적어드렸죠? 장기 투자 사는 방법. 기준선 하나 그어놓고 물결 그린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이후 저점에 올 때만 사면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이 1년에서 3년이라고 친다면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그죠? 혹여나 예상치 못하게 7만원대까지 떨어졌다. 7만원 초반까지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감사합니다 하고 사게 되는 거죠. 내 목표가는 10만원인데 7만원 떨어뜨려주면 더 감사한 거죠. 그 평단은 더 낮아질 거고 8만원에서 시작한 평단이 7만원대에 사기 시작하면 7만원대로 낮아지겠죠. 요런 개념입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사는 행위도 더 길게 느긋하게 가져갈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누가 봐도 장기 투자가 제일 쉽고 유리하겠죠. 그죠? 제가 예전에 1억 정도 있으면 거의 이걸로 가지고 손실 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좀 그렇게 붕괴하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한 1억을 삼성전자에 넣는다고 했을 때 한 1년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떨어질 때마다만 산다. 3년 동안. 그러면은 여기서 손실을 봐봐야 얼마나 보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장기 투자가 그러면은 장기 투자만 하면 절대 일이 없겠네요. 할 수 있겠죠. 잃을 확률은 엄청 적어지죠. 근데 다만 얼마만큼
어, 수익을 낼 수 있는지는 또 다른 얘기죠. 그죠? 그러면 1년에 3년이 아니라 한 6개월에서 3개월에서 한 6개월 단위의 스윙으로 접어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스윙으로 간다 그러면 그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3년 동안 한 종목에, 1년 동안 3년 동안 한 종목에 묶어놓는 돈보다 좀 더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면서 그 구간 안에서 조금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스윙으로 가면. 근데 뭐가 생기죠? 변수가 생기죠. 그 3개월에서 6개월이랑 그 짧은 그 상대적으로 10배 이상 줄어든 그 기간에 따라서 10배 이상 줄어든 그 시간에 맞춰서 또 그만큼의 변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난이도가 쉬워질수록 변수는 높아지는 거예요.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나 스윙이나 똑같아요, 개념은. 그 이렇게 두 그 개념이 상반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가 더 낫다, 뭐 나쁘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같은 건데 어, 기간이 줄어들면 기회비용은 늘어나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비용이 살아나지만 그만큼 변수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변수는 적어지지만 조금 더 수익 면에서 재미가 없어질 수는 있겠죠. 이렇게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단타는 어떻게 되죠? 단타는 변수가 더 극대화되죠. 요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니까 변수가 극대화되지만 또 그만큼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도 좀 높아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나락으로 갈 수 있는 확률까지 같이 생기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단타와 스윙과 장타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따졌을 때 어떤 사람이 이걸 해야 되느냐? 실력이 좋은 사람이 하면 되죠. 어떤 실력? 종목을 짚어내는 실력, 그리고 플러스 시장을 읽어내는 능력, 거기에다가 뭐 그 감도 좀 있어야 되겠죠. 단타를 할 수 있는 그 감, 종목을 그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는 그 감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난 자신 있다 하시면 이 좁은 공간 안에서 매일매일 수익을 내시면 되겠죠. 그러면 수익이 매일매일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가장 유리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더 범위를 확장시켜서 멀리 도망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근데 그 불특정 다수한테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어느 분이 이 정도 실력이고 어느 분이 이 정도 실력인지 제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요 길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왜? 요게 먼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야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초보분들은 여기서 무조건 꼬일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모든 분들이 완전 초보고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라는 그 개념을 잡고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저는 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저한테 우리 보고 장기 투자 해놓으라고 하면서 너는 얘기 들어보니까 단타도 치고 하루짜리도 먹고 스윙도 막 치고 종목도 바꾸고 그 안에서 별 난리를 다 치던데 왜 우리한테는 장기 투자만 하라고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오해는 이제 안 하실 수 있겠죠. 저는 그 수익을 내는 건 상관없어요. 초보분들은. 그거보다 잃지 않으셔야 돼요. 절대. 그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개념 잡으시면 되고요. 장기 투자에 대한 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그 오늘은 스윙 투자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너무 길었네요. 그죠? 그래서 자 어떻게 하느냐 보통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단위로 보시면 돼요. 한 6개월 정도. 지금 3월 말이니까요. 뭐 짧으면 한 6월 정도, 그리고 길면 한 9월 정도까지 보고 가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어떤 거를 이제 잡고 갈 것이냐를 보셔야 되잖아요. 제가 오전에도 산업 그 글 한번 설명드렸죠. 스윙도요, 기본으로 산업에 대한 이해는 있으셔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한 3개월, 6개월 정도 후 미래를 미리 예측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산업 공부가 안 돼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기업의 힘보다 산업이 더 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업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스윙을 칠 때는 산업을 보셔야 돼요. 산업. 그래서 산업 흐름이 가는 방향성을 읽어가지고 그 해당 산업이 한 요 정도 지점에 갔을 때 괜찮은 시세를 끌고 갈 것이다라는 예측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반도체랑 제가 건축 좀 그쪽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쪽이 조금 유리할 것이다라고 이미 일단 베이스는 드렸습니다. 뭐 재지도 있었고 화학도 있었고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산업을 한번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산업이 내가 이 시점에서 들어갔을 때 한 3개월에서 6개월 후에만 내가 원하는 가격 그 가격까지만 가면 돼 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예수금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초보분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하나만 잡아드릴게요.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수익을 오늘 수익, 그러니까 하루 단위 수익, 일일 수익, 그리고 30일 단위 수익으로 잘라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장이 누구 마음처럼 그렇게 가나요? 절대 아니죠. 장이 무슨 월 말 돼가지고 월말 결산이니까 이제 이 날까지 딱 포지션 정산합니다. 뭐 이렇게 선물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이걸 먼저 일단 버리고 가셔야 됩니다. 수익이라는 건 그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금이 1,0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할게요.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그래서 내가 월마다 수익, 그 목표 수익이 5%다. 그래서 만약에 3개월짜리 스윙을 친다 그러면 총 그 15%, 5%씩 3번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하시는 수익을 가져가려면 그죠? 그랬을 때 이 사이 구간 4월, 5월, 6월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 4월에도 5%, 5월에도 5%, 6월에도 5%를 난 가져가야겠어 라는 건 안 된다고 말씀드리죠.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완전히 그거는 좀 오만한 생각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스윙이 내가 마무리가 되는 이 지점에 갈 때까지 나는 1,000만 원에 대해서 10%에서 이대로라고 한다면 15%만 가져가면 돼라고 잡으시는 거예요. 기간 설정을 애초부터 3개월로 끊어서 가시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4월, 5월에 그 수익이 하나도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기간 안에만 내가 원하는 요 목표치만 그냥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잘라서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한 달 단위로 끊는 게 아니라 스윙을 치시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잘라서 그 안에만 어느 시점에 딱 한 번이라도 내가 그 가격이 그 들어가 주면 된다. 이 아이가 그 가격에 들어가 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개념을 잡고 가시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먼저 돼야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음이 좀 느긋해지죠.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만 되면 되니까요. 그럼 마음이 느긋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느긋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요 5% 한 달 수익을 목표로 딱 지정해가지고 가져가시려고 하는 분들의 실수가 거기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5%의 수익을 빨리 얻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해서 1,000만 원을 한 번에 넣게 되는 거예요. 그냥 빠르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먹고 싶어서. 근데 이게 이 체질 개선이 먼저 돼야 돼요. 무조건.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거든요. 이 투자 행태 자체가. 이게 왜 나오느냐? 하루짜리 시세 단타를 먼저 시작하셔가지고 체질이 아예 그쪽으로 개선이 안 된 거예요. 아직. 단타를 먼저 배우셔가지고 이게 가장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장기 투자를 먼저 배우시고 거꾸로 올라가면 좀 더 편해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근데 처음부터 이걸 치시다가 이렇게 가려 그러면 힘들거든요. 못 견디거든요, 하루도. 그래서 투자 추천드린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무슨 종목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어떻게 가는 거죠? 오늘 왜 이러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이거 진짜 아니에요. 이게 주식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고. 그리고 진짜 너무 말리고 싶은데 그 지금 막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아직 모르셔서 그런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딱히 다른 코멘트는 드리진 않지만요. 체질 개선 꼭 하셔야 돼요. 종목이 오늘 사서 내일 가는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는데 내일 간다는 거 자체가 그게 일반적인 종목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급등을 준다 그러면 전 버려버리거든요. 그 종목이 급등 나와버리면 10% 이상 급등 나오면 저는 빠져나와버리거든요. 그냥. 그래서 여튼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는 거예요. 1,000만 원이고 3개월 목표다 하면요. 3개월 동안 사시는 거예요. 3개월 동안. 3월부터 6월까지 사신다고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90일이에요. 90일. 90일 동안 1,000만 원을 쓰는 겁니다. 언제? 요렇게 물결이 그 밑에 하단에 잡혀 있을 때마다 사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잖아요. 그냥 보고 계시다가 계좌에 뭐 그 비율도 제가 설정 다 해드렸었는데요. 이것도 어려우시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하세요. 근데 요 하단에서만 사시라고요. 하단에서만. 매번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저랑 똑같은 종목을 하시는데 A 종목을 같이 하시는데요. 저는 여기서만 사거든요. 근데 자꾸만 여기서 사시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미 시세 다 내고
번쩍번쩍 빨간불 타가지고 사람들이 다 무슨 종목 미쳤습니다, 이 작가님 막 진짜 너무 대단해요 라는 그 글 보고 사시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늦죠. 이분들은 다 평단이 낮은데 저는 이분들보다도 더 낮을걸요? 저는 언제 샀냐? 사람들이 이 종목 끝났습니다, 이제 완전 간 거 같아요, 희망이 안 보입니다 할 때 사거든요. 이 차이는 왜 나죠? 그 기업에 대해서 뼛속까지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거든요. 무슨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차트 보면서 아, 이 자리가 지금 뭐 몇 얼마를 지지해야 됩니다, 이거 이하 떨어지면은 뭐 이게 여기까지 뭐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 듣고서 무서워서 던지시잖아요. 그죠? 딱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그 모아님 방송에서 LG전자 말씀 주시길래 제가 딱 한마디 드렸거든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LG전자 했는데 그 무서워서 던지신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절대 안 된다고요. 이게 무슨 근거가 있냐고요 도대체가.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다 기업은. 그래서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이 태도 자체를 제가 봤을 때는요, 그냥 다 뜯어 고치셔야 됩니다. 이 기본 마인드 자체를. 절대 만약에 이 주식시장에서 내가 살아남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실수록 그거 진짜 고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남들이 일단 첫 번째가 되려면 기업을 좀 잘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기업을 보시고요. 남들이 이거 끝났습니다, 이 기업 안 갑니다 할 때 있죠. 완전히 그 차트상으로 만약에 본다면 차트가 무너졌을 때 있죠. 그때가 제일 좋은 매수 타이밍입니다. 제일 좋은 매수 타이밍. 근데 이때 사기는 좀 힘드시죠, 초보분들은. 무서우니까요. 그죠? 적어도 이때는 아니더라도요, 적어도 파란색일 때 사세요. 그게 기본입니다. 빨간색에 산다는 거는요,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빨간색에 사는 거는요, 음, 그만큼의 시간을 더 투자하셔야 될 거예요. 보통 종목이 갈 때는 있잖아요, 하늘을 뚫고 매일같이 상승하면서 가는 차트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차트는 없습니다. 뭐 예전에 뭐 리드코프 같은 거 기억하시는 거 아니시겠죠? 막 42연상 쳤던 막 그런 종목 꿈꾸시는 건 아니죠, 설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애초부터 지우셔야 돼요. 막 몇 연상씩 막 치면서 가는 그런 종목을 머릿속에 담고서 그런 희망으로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는 그냥 철저하게 모른 척하고 버려버리셔야 돼요. 그냥 머릿속에서. 아, 저거는 비이성적이다, 나는 저런 주식 투자는 그 평생 동안 안 해버리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지, 내 종목은 언제쯤 저런 그 황금마차를 한번 탈까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몇 원 상중입니다, 오늘도 상입니다, VI 걸렸습니다, 그런 말 다 지우세요. 그거 그 단어 그 차단할 수 있는 필터 기능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가장 그 체질 개선을 못하게 만드는 유혹의 그 요인들이거든요. 그거 무조건 버리셔야 됩니다. 초보분들 특히.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탈피하시고, 종목이 이렇게 가는 경우 절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냥 만약에 요렇게 한 요 정도로 가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그 어느 정도 탄력을 줬다, 만약 이 탄력이 셌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 탄력만큼 뺍니다. 왜? 차익 실현을 내거든요, 일반 개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그래서 반드시 조정은 주거든요. 그럼 조정도 좀 줬다가 어느 정도 탄력도 받았다가 조정도 좀 줬다가 탄력 받았다가 하면서 월봉으로 봤을 때 결국은 우상향하는 이 차트가 나오는 것, 그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빨간색에 산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차후에 조정은 분명히 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고작 요 구간까지 가는데 요걸 못 견딜 수도 있단 말이에요, 초보분들을 무서워서. 그래서 제가 가급적인 빨간색은 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종목들 반도체 소부장 잘 가고 있을 때 뒤늦게, 이때 사라고 할 때 안 사시고 뒤늦게 제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많이 여쭤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되는데 제 계좌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10에서 20% 정도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을 길게 잡으셔야 됩니다. 이 사이 구간 동안에 험난한 계곡이 있을 수 있으니 길게 잡으실 자신이 있으면 들어가세요라고 말씀드렸죠. 이 개념인데 여기서 내일도 상승할 것이라는 요 짧은 하루짜리 단타를 보고 들어가시는 것 자체가 저랑 아예 엇박자를 내는 거죠, 시작부터.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럴 거였으면, 이런 종목 찾으셨을 거였으면 전 다른 종목들이죠, 애초부터. 그죠? 하루짜리 시세 단타짜리 종목들은요, 나중에 이것도 스윙이 다 공부가 되시면은 단타도 알려드릴 건데, 그런 종목을 안 찾죠. 하루짜리 시세 찾을 거면은 뭐하러 그런 안정적인 컨센 견조한 종목을 들어갑니까? 수급으로만 그 요리를 봐야죠.
완전 수급이 몰릴 만한 종목만 아주 노골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번지수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종목을 제일 그냥 손쉽게 공략하는 방법은 결국은 빠졌을 때, 빠지고 남들이 다 패닉 와서 던질 때 그때 물량 받아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10에서 20%잖아요. 다 똑같은 종목인데 누구 물량 받았죠? 연기금 거 받았어요. 저는 연기금이 던지는 물량만 쏙쏙 잡았잖아요. 그죠? 기계적 매물이었잖아요. 완전 기계적. 그래서 종목이 비이성적으로 4, 5% 매일 빠질 때, 빠질 이유가 없는 종목이 빠질 때 그때 들어가서 잡았잖아요, 물량. 그러니까 그냥 회복만 했는데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본다면요, 만약에 내가 이걸 장투로 가져간다 그러면요, 지금부터 이 종목이 20%더 빠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봤자 본전 오는 거거든요. 사실 여기서 좀 더 빠져도 상관없어요. 한 15%, 한 15에서 20까지 더 빠져도 상관없거든요. 종목이. 이렇게까지 빠질 일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 구간까지 맥시멈에서 계산해 보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마이너스 40%까지도 마음가짐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1년에 3년 보는 거니까요. 이 구간에 가는 동안 요 정도 지점까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죠. 장기 투자 종목 어떻게 고르시나요? 스윙 쳐가지고 평단 낮춰놓은 다음에 한 20에서 30 정도 맞춰놓고 그 다음 보내서 안 봅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딱 요 개념입니다. 20% 맞추는 거 생각보다 안 어렵습니다. 그냥 생으로 들어가서 빨간불에 타가지고 이거 20%더 오르겠거니 하면서 기다리는 거는 거의 힘들거든요. 근데 남들이 패닉으로 던지고 막 바닥 찍고 갈 때 이때 잡아놓으면 그냥 시세가 회복만 돼도 금방 10% 먹거든요. 여기서 좀 한두 번 하루 이틀 정도 좋은 시세 줘버리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던져 놓는 거죠. 제가 종목이 비이성적으로 30% 이상 빠지는 경우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죠. 특히나 제가 고르는 종목들은 컨센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던지는 거죠. 장투로. 그리고 나서 1년에서 한 3년 있다가 열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장투 계좌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오늘은 스윙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얘기는 그만하고요. 스윙은 그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단위 잡아놓고요. 그 안에 내가 3개월 동안 내 모든 그 예수금을 그 종목에 다 쓰겠어. 근데 언제 빠질 때마다만 쓰겠어라는 개념으로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게 스윙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기간에 만약 3개월을 잡았는데 그 사이 구간에 5%든 10%든 익절 구간이 나왔다. 근데 그 기간에 내가 예수금은 다 털어놨다. 그 종목에. 그러면 그때는 자율 익절. 다른 거보다 그 종목보다 다른 게 더 좋은 먹을 만한 종목이 딱 떴다 그러면 그때 옮기시는 거예요. 그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게 매도 타이밍이에요, 스윙에. 아시겠죠? 딱 두 가지 있거든. 첫 번째는 하루에 10% 이상 만약에 그 급등을 줬다 그러면 최소한 절반은 매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봅니다. 눌림목 잡거든요. 근데 이것도 기술적인 거라서 말씀 안 드릴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말씀 따로 안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이 종목 A라는 종목보다 삼성전자보다 더 나은 종목, 내가 딱 봐도 먹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나왔을 때 팝니다. 그때 매도 잡습니다. 그래서 스윙은 딱 철저히 그렇게 잡아요. 그래서 느긋하게 봅니다. 그냥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단위로 잘라서 보고요. 그냥 그 기간 동안에 쭉 가는 거예요. 낚시처럼 천천히 가는데 그 기간 안에 내가 막 예수금을 이 종목에 다 털었는데 뭐 이런 상황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 빠져나와서 그 종목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별로 어려운 게 없는데 왜 잘 안 되고 실수하느냐? 기간 설정을 짧게 잡으시니까요. 이런 목표 구간 자체가 없이 그냥 들어가서 상황 봐서 괜찮으면 스윙, 뭐 안 될 것 같으면은 단타로 손절, 막 이렇게 그 먼저 행동하신 다음에 생각하시니까 그게 막 꼬이시는 건데, 처음부터 이 종목의 하나를 요리할 때는요, 이 종목을 아주 끝까지 어떻게 할 건지 1부터 10까지 다 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 세워놓고. 그거 차이거든요. 자, 이렇게 기본 매매는 그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절하실 일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길게 보고 가시는데, 그죠? 그래서 예수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손절할 확률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왜? 돈이 더 많아지면 더 여러 번 나눌 수 있잖아요. 한 10번까지도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평단을 얼마까지 낮출 수 있습니까? 그거 자체가. 근데 이제 여기서 욕심을 부려서 한 번에 다 담으시려고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만큼의 리스크는 늘어나는 거죠. 같이.
수익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리스크도 같이 높아지거든요. 같이 따라다니거든요, 이 두 녀석은.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시려면요, 실력이 엄청 향상된 후에 하시는 거예요. 엄청. 내가 이 커버를 다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주식시장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투자, 스윙에서 더 이거보다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단타로 가는 건데요. 주식시장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단타 칠 만한, 단타로 다 성공할 만한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권장은 절대 안 하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한 투자 자금 만약에 3천만 원 이하 정도 되시는 분들은요, 스윙을 주로 하세요. 스윙 장기 투자를 1,000만 원 이하로 한다는 거는 제가 봐도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일단은 그 예수금을 늘리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한 스윙을 치시면서 예수금을 꾸준히 늘려 가시고요. 그 5%다 뭐 한 달에 얼마다 하루에 얼마다 이거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A라는 삼성전자라는 종목 잡았으면요, 삼성전자와 그냥 함께 가는 거예요. 2천만 원을 다 태우면서 가는데, 파란색일 때마다 태우면서 이 지점까지 가는데, 그 안에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이 다른 게 나왔다 할 때 그때 매도하시고 이걸로 딱 갈아타는 겁니다. 아시겠죠? 현금 그냥 막 그 이유 없이 놀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계좌에다가 이유 없이 묶어 놓으시는 거 아닙니다. 현금화를 하는 데에는 딱 정해져 있어요. 현금화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아무 때나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현금이 무기인데 아무 때나 무기는 아니에요. 기회비용을 그냥 날리는 겁니다. 장 다 읽어드리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은 괜찮습니다. 수급 견조합니다. 지금은 더 뭐 그 시장 에너지가 꺾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 꾸준히 드리잖아요. 괜히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현금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근데 반대로 시장 에너지가 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금 보유를 조금 더 늘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지점에서 하시는 거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종목 그 교체 매매 그거 지금 그냥 같이 하는 김에 말씀드릴게요. 교체 매매는 언제 하냐면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장이 크게 무너졌을 때 하시면 돼요. 언제? 2% 이상, 마이너스 2% 이상 그 지수가 밀렸을 때, 종목으로 따지면은 최소한 4, 5%씩 밀리거든요. 이러면. 그래서 요때 하시는 거예요. 요때 던지고 그 수량만큼, 그 금액만큼 괜찮은 종목으로 바꿔 놓는 겁니다. 단 그 종목도 이만큼 최소한 같이 밀렸어야 돼요. 그 정도는 보실 줄 아시죠? 그때 같이 묶어 놓으시는 거예요. 계속 더 밀린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 절반 또 던지고 그만큼 또 사고 그 종목으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죠? 그 못난이 종목은 못 가는데 이 괜찮은 종목은 그냥 하루아침에 바로 반등시켜 버리죠. 이게 가격 조정이에요. 가격 조정. 이것도 설명드렸죠. 반에 모든 사람들이 단체 기합 받는 형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잘하고 못나고 상관없이 그냥 다 같이 혼나는 거. 그러면 기회잖아요. 그죠? 꼴찌가 1등하고 같이 혼나고 있으니까 꼴찌에서 1등으로 빨리 갈아타 놔야죠. 그러면은 다시 정상 궤도로 넘어갔을 때 1등이 쭉 치고 올라가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때 교체하시면 되고요.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스윙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예수금 불려 놓으시고요. 이런 막 이상한 그 목표 설정 하지 마시고 이 종목만 보고 가시는 거예요. 얘가 안전하게 8만 원짜리가 안전하게 뭐 8만 1,000원이든 8만 2천 원이 가는 그 기간 동안에 그 8만 원보다 밑에 떨어졌을 때마다 사면서 난 기다려 주겠어, 이 기간을 기다려 주겠어 라고 하면서 가시고, 더 좋은 종목이 나왔을 때 그때 익절하고 나오셔서 딱 갈아타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가시면서 계속 예수금 불리셔가지고 3천만 원 정도 이상 되시면요, 그때부터는 장기 투자 좀 더 안전하게, 왜냐면 예수금이 커졌잖아요. 마이너스 나면 크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욱 안전하게 가시는 겁니다. 그래야 한 번도 손절 안 하고 가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저처럼.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좁은 시야로 내가 좀 남들보다 위험한 투자하고 있었구나 하는 거 오늘 계기로 좀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단타는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은 테마 잡는 거, 수급 보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알려드릴게요. 근데 지금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건강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딱히 뭐 그 우려할 만한 그런 지점은 아니니까요. 그냥 안전하게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산업에 대해서는 오늘 글에 다 적어드렸으니까 그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들 수익 많이 내시고요. 4월에는 좀 더 웃을 수 있는 그런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